새벽 5시 30분. 부엌 형광등이 켜지면 제 28년간의 감옥이 시작됐습니다. 12인용 식탁은 늘 가득했지만 제 생일 케이크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오늘 그 빈 자리가 어떻게 채워졌는지.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진행자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사시는 한지은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한지은 54세입니다. 26세에 결혼한 뒤로 28년간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어요. 알람 시계는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5시 30분이면 부엌으로 가서 형광등을 켜야 한다는 걸. 그 형광등 아래서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차려놔야 했거든요. 달력을 보면서 가끔 생각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떻게 살까? 제 생일에도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의 밥상을 차릴까? 제 생일은 동그라미 하나로만 표시돼 있었어요. 볼펜으로 작게 그린 그 누구도 모르는 동그라미. 처음 몇 년간은 그 동그라미 옆에 작은 케이크 그림도 그려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혹시 누군가 알아채 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해가 갈수록 케이크 그림은 사라지고 동그라미도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엔 거의점 같았죠. 12인용 식탁. 시어머니가 큰 집은 큰 식탁이 있어야 한다며 들여놓은 그 식탁. 12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제 자리는 늘 애매했어요.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고 남편이 그 옆에, 아이들이 그 다음에. 저는 늘 일어서 있거나 구석 끝자리에서 남은 밥을 먹었어요. 지은아, 국이 싱거워 밥이 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네. 이 나물은 간이 안 밴다. 다시 무쳐. 매일 아침마다 들리는 소리들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정성스럽게 해도 늘 뭔가 부족했어요. 엄마 말씀 들어. 우리 엄마 입맛이 까다로우시거든. 남편은 늘 그랬어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더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가끔 제가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유난이야? 유난. 그 단어가 저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정말 저만 유난인 건가? 다른 며느리들은 정말 아무 불만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명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설날, 추석, 제사. 그때마다 3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서 준비해야 했거든요. 전날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손가락이 베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계속해야 했어요. 시어머니, 우리 집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해. 손님들이 역시 큰 집은 다르다 하게 만들어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성이 아니라 도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을 만드는 기계. 가장 서러웠던 순간들. 제 생일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생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외식을 하고 케이크를 사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제 생일에는 생일이라고 일 안 할 건 아니지? 라는 말만 들었어요. 몸이 아플 때 감기가 걸려서 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도 며느리가 아프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쉬지 못하게 했어요. 3. 친정에 갈 때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시댁일이 우선이라며 늦게야 갈 수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 임종 때도 시댁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몇 시간 늦게 도착했죠.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28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존재감도 작아지고 마지막엔 거의 투명인간 같았어요.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으면
사람들은 밤만 보고 저는 보지 않았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 싶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 형광등을 켜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며칠째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28년간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하나 쉴 수는 없잖아요. 점심 준비를 하다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워.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쾅!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저도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한 번의 쓰러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날 이후 달력의 동그라미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지워질 운명이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이 제 눈을 찔렀어요. 집에서 보던 부엌 형광등과는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죠. 하지만 이상하게 더 정직한 빛 같았어요. 의식은 돌아오셨네요. 어떠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의사 응급실입니다. 저혈당 쇼크로 실려 오셨어요. 저혈당 쇼크? 저는 매일 밥을 해 먹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식사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밥을 차려놓지만 정작 제가 언제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과로, 수면 부족, 영양 결핍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수치면 오래전부터 몸이 경고 신호를 보냈을 텐데요. 경고 신호요? 어지럼증, 손떨림, 무기력감. 혹시 최근에 이런 증상 없으셨어요? 생각해보니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무리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 간호사가 종이 2장을 가져왔어요. 응급실 진단서와 입원 동의서.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보호자요? 네. 가족분.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야 하나? 시어머니는? 그런데 왠지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왜 이런 일로 소동을 피우냐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요. 지금 연락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혼자. 그 말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28년 만에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 집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아마 남편이 지은이 어디 갔지? 하고 있을 거예요. 저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고 있을 테고. 그런데 아무도 제가 왜 쓰러졌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빨리 돌아와서 밥이나 해라고 생각하겠죠. 그때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소박한 차림의 여성. 누구세요? 아, 저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쓰러지실 때 같이 있었거든요. 시장에서요? 저는 시장에 간 적이 아니에요. 집 앞에서 쓰러지셨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119 불러드렸어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점심 준비를 하다가 쓰러진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였구나.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잠깐 들렀어요.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요? 그냥 누군가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28년 결혼 생활에서 누군가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저도 비슷했거든요. 그 여성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지은이에요, 여성. 지은 씨, 지금부터는 지은 씨를 위한 시간도 있어야 해요. 저를 위한 시간? 그게 뭔지도 모르겠었어요. 28년간 저를 위한 시간은 없었거든요. 저는 순자예요. 제 명함 하나 드릴게요. 작은 명함이었어요. 정순자 마이너스 싱싱한 생선. 퇴원하시면 시장 한번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그 단순한 이유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28년간 저는 며느리, 아내, 엄마의 역할만 했지. 사람으로 취급받은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순자 씨가 가고 나서 저는 침대에서 휴대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 연계, 메시지 연계, 그 숫자를 보며 씁쓸했어요.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와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자유로움도 느꼈어요. 28년 만에 아무도 저에게 밥 언제 해줄 거냐, 설거지는 했냐, 빨래는 언제 하냐 묻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왔어요. 어디 아픈 데 있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혈당으로 쓰러졌어요. 저혈당? 밥은 매일 먹잖아. 앉아서 천천히 먹은 적이 언제였나요? 그게 무슨 여하튼 언제 퇴원해? 집에 일이 밀려 있어. 역시였어요. 제가 왜 쓰러졌는지, 어떤 기분인지는 관심 없었어요. 그냥 언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지만 궁금했죠.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해?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이 해보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이야? 그게 내 역할이잖아, 역할. 또 그 단어네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어요. 28년 동안 남편이 가고 나서 저는 순자 씨가 주신 명함을 만져봤어요. 싱싱한 생선, 따뜻한 마음.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평생 차가운 부엌 형광등 아래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퇴원하면 뭔가 바꿔보자고.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간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일 후 퇴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의 3일이 28년 중 가장 평화로웠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왔네. 3일 동안 집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아? 며느리가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긴.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 핑계를 대더라. 조금만 힘들면 병원부터 가고. 핑계라고 하셨어요. 제가 쓰러진 게 핑계래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응급실 진단서를 꺼냈어요. 의사가 써준 진단서예요. 과로와 영양결핍으로 쓰러진 거래요. 의사가 뭘 알아. 그냥 며느리가 나약해서 그런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의식 중에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요. 그런데 지은아, 큰일 났어. 그네 사업건으로 보증이 필요한데 내 이름으로 서류 좀 써줘야 해. 보증이요? 갑자기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냥 서명만 하면 돼.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밀었어요. 두껍고 무거운 서류 뭉치.
이게 얼마짜리 보증인데요? 5천만 원 큰 돈 아니야. 큰애가 잘 되면 우리도 다 잘 되는 거고. 5천만 원이 큰 돈이 아니래요. 저에게는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인데. 며느리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이 집 일에 도움이 되어야지. 그게 의무야, 의무. 또 그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답해드릴게요. 뭘 살펴봐. 가족끼리 신뢰가 있어야지. 신뢰는 서로 존중할 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며느리가 어른한테 말대답을? 말대답이 아니라 제 의견이에요. 의견? 며느리가 무슨 의견이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8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준비가 부족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며칠 후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처음으로 안부를 묻네요. 하지만 곧 본색이 드러났죠. 그런데 어머님, 요즘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혹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비요? 내 영어 학원, 피아노, 태권도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이에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머님이 손자 교육에 투자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나중에 어머님께도 잘하고, 손자 교육이 제 의무래요. 그리고 어머님, 이번에 새 차 사려고 하는데 어머님 명의로 할부 좀 해주세요. 저희 신용도가 좀 안 좋아서요. 제 명의로요? 네, 어차피 어머님도 타실 거고,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 또 가족이라는 단어를 방패막이로 쓰네요. 저는 슬그머니 휴대폰 녹음을 계속했어요. 참, 그리고 어머님 요즘 부엌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아이들이 싫어해요. 냄새요? 마늘, 양파, 이런 냄새요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정서에 안 좋아요. 제가 28년간 정성스럽게 해온 음식들이 냄새나는 것들이래요.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어요.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제 마음도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음 날 순자 씨한테 전화했어요. 지은 씨, 어떠세요? 몸은 좀 나아지셨어요? 네.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장으로 오세요. 시장에서 순자 씨를 만났어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사실은 저는 순자 씨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28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을. 지은 씨,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이용당하고 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댁에서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싸웠어요. 당당하게. 저는 싸울 용기가 없어요. 용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생겨요. 준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증거는 이미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봐요. 지은 씨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부터 정말 원하는 거? 저는 뭘 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냥 사람 대접받고 싶어요. 며느리나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해보죠.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며칠 후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가족회의를 제안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회의를 주도하는 거였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주셨으면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앞으로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 며느리가 무슨 정리를 해?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 제 의견을 말할 권리는 있잖아요. 일요일 저녁 12인용 식탁에 모두 모였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구석에 앉았겠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저는 정면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 소란이야? 며느리가 회의를 주재해? 빨리 시작해. 시간 없어. 오늘은 28년간 제가 참아온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응급실 진단서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이게 제가 왜 쓰러졌는지에 대한 의사소견서예요. 의사 진단서 괄호, 수면 부족, 영양 결핍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 장기간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추정됨.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28년간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집안일을 했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주부들이 다 그렇게 살지. 주부가 아니라 무급 가정부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증 좀 서줘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어머님이 손자 교육에 투자하시는 게 당연하죠. 며느리가 무슨 의견이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정적이 흘렀어요. 녹음을 왜 했어? 증거로요. 나중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한다고 하실까 봐서요. 감히 며느리가 어른을 녹음해? 어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 취급할 권리는 없어요. 저는 계산서를 꺼냈어요. 나 28년간 제가 이 집에서 한 일들을 시급으로 계산해 봤어요. 종이 위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요리 하루 4시간, 365일, 28년 4880시간. 청소 하루 2시간, 365일, 28년 2440시간. 빨래 하루 1시간, 365일, 28년 1220시간. 기타 집안일 하루 2시간, 365일, 28년 2440시간. 총 9만 1980시간. 최저 시급 9,000원 8억 2,782만 원. 8억이에요. 제가 28년간 무급으로 일한 금액이요. 돈으로 계산할 일이야? 그럼 뭘로 계산해요? 사랑으로요? 어디 사랑이 있었나요? 우리가 널 키워줬잖아. 저를 키운 건 제 친정 부모님이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으셨죠. 네 번째 선언. 저는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냈어요. 지은의 선언문. 앞으로 제 이름으로 된 보증담보대출은 일체 거부합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은 폐지하고 오전 7시로 조정합니다. 명절 음식은 가족 전체가 분담해서 준비합니다. 제 생일에는 케이크를 준비하고 모든 가족이 축하합니다. 이상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를 재고하겠습니다. 관계를 재고? 무슨 말이야? 이혼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며느리가 감히. 28년 참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6개월 전부터 제 명의로 적금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리 자격증도 땄고 작은 일자리도 알아봤어요. 언제 그런 걸 다? 당신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 저는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카드. 그리고 이 모든 걸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누가? 제가 쓰러졌을 때 손을 잡아주신 분이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순자 이모님. 남이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남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 같은 분이에요.
가족이 뭔지 아세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플 때 걱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부려먹으셨죠. 키운 게 아니라 그럼 정말 이혼할 거야? 당신들이 바뀔 의지가 있다면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안 바뀐다면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날 회의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너 정말 달라졌다. 네, 달라졌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없어요. 이제는 저도 사람이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은 저를 굴복시키려고 마지막 수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족회의에서 한 말들을 친척들에게 모두 퍼뜨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미쳤나 봐. 이혼하겠다고 난리야. 시고모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조금만 혼내면 바로 이혼 타령. 큰 시누이 언니, 지은이 좀 단단히 혼내세요.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온 시댁 친척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전화가 쏟아졌어요. 지은아,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아? 정신 차려. 남편이 바람이라도 핀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모두들. 제가 왜 그런 선언을 했는지는 관심 없었어요. 그냥 참고 살라는 말뿐이었죠.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아, 큰일 났어. 뭐가요?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내 명의로 대출 심사가 들어갔대. 제가 언제 대출 신청을 그게 큰애가 급해서 임시로 내 서류를 썼나 봐. 제 동의도 없이요?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냐? 또 가족이라는 단어로 넘어가려고 하네요. 얼마나 됐는데요? 3천만 원. 별로 큰 돈 아니잖아.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요? 저에게는 평생 갚기도 어려운 돈인데 당장 취소하세요. 이미 승인됐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제 동의도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갚을 돈이야. 뭘 그렇게. 이건 사기예요. 뭐라고? 가족한테 사기가 어디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명의를 도용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여? 이 집안 망신을 어떻게 할 거야? 망신은 누가 시키는 건데요?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집안이 이 모양이 됐잖아. 제가 뭘 이상하게 했는데요? 사람 대접받고 싶다고 한 게 이상한 소리예요?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살면 되는 거야. 왜 자꾸 사람 타령이야?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아니야. 며느리는 이 집의 재산이야. 재산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라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저는 즉시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며느리가 뭐라고요? 재산. 이 집의 재산이라고. 재산이 주인한테 대드는 법이 어디 있어? 엄마, 그런 말씀은 뭐가 잘못됐어? 며느리는 부려먹으라고 있는 거야. 그게 며느리 역할이고. 완벽한 증거가 녹음됐어요. 좋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뭐가? 제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는 게요. 그날 밤 저는 순자 이모님께 전화했어요. 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모님, 저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무단 대출부터 시어머니의 재산 발언까지. 지은 씨, 이제 결정할 때가 됐네요. 네, 계속 참고 살 건지, 아니면 진짜로 새로 시작할 건지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무서운 게 당연해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나 이모님. 그리고 시장 사람들도 지은 씨 편이에요. 다들 지은 씨 이야기 듣고 응원하고 있어요. 정말요?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일 시장으로 와보세요. 사람들이 지은 씨 보고 싶어 해요.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시장에 갔어요. 시장 사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김치 아주머니 순자가 얘기 많이 했어요. 28년간 고생 많으셨죠? 반찬 아저씨 우리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참으면 더 심해져요. 과일 할머니 지은 씨, 우리가 도와줄게요. 혼자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순자 씨, 지은 씨, 여기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나 여기서요? 순자 씨네. 요리 솜씨가 좋으니까 반찬 가게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요? 나 하지만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순자 씨, 돈은 우리가 도와주고 경험은 하면서 쌓는 거죠. 김치 아주머니 맞아요. 우리가 다 도와줄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28년간 시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선언했어요. 결정했어요. 뭘? 이혼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뭐라고? 정말로? 네, 28년으로 충분해요. 너 어디 가서 뭘 할 건데? 시장에서 제 가게를 할 거예요. 가게. 내가 뭘 알아서? 28년간 배운 게 요리밖에 없긴 하지만요. 그걸로 살아보겠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는 28년간 충분히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28년 살았지만 정작 제 물건은 별로 없었거든요. 옷 몇 벌, 화장품 조금,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 들어있는 휴대폰. 마지막으로 달력을 봤어요. 그 작은 동그라미들. 28년간의 잊혀진 생일들. 이제는 그 동그라미를 크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새로운 시작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생일 케이크가 드디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시장에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간판은 간단했어요. 지은이네 반찬. 시장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빨리 준비할 수 있었어요. 지은 씨, 첫날인데 어때요? 떨려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28년간 연습했잖아요. 첫 손님이 오셨어요. 할머니, 여기 새로 생긴 반찬집이네. 뭐가 맛있어요? 나다. 다 맛있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그럼 김치하고 멸치볶음 조금씩 주세요.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돈을 주고 사간다니. 28년간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값어치가 있는 일이 됐어요. 두 번째 손님, 세 번째 손님.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어머, 이 김치 맛있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나 28년간 연습했어요. 아주머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구나. 내일도 올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28년간 제가 한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다만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제 가게는 벌써 소문이 났어요. 단골 아저씨 사장님, 이 나물 무침 비결이 뭐예요? 나 정성이에요. 그냥 정성. 단골 아저씨 정성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사람들이 제 음식을 칭찬해 줬어요. 28년간 시댁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났을 때 순자 이모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지은 씨, 생일이 언제예요? 다음 주에요. 왜요? 시장 사람들이 생일 파티 해주고 싶다고 해요. 생일 파티요? 네, 지은 씨가 시장에 와서 우리도 더 활기차졌거든요. 정말요? 제가 누군가에게 활기를 준다고요? 생일 당일 저는 평상시처럼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웃으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지은 씨, 잠깐 가게 문 닫고 밖으로 나와봐요. 왜요? 그냥 나와봐요. 가게 밖으로 나가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박수를 쳤어요. 그 앞에는 생일 케이크가 있었어요. 28년 만에 처음 보는 제 생일 케이크. 나 이게 정말 제 거예요? 순자 씨 당연하죠. 지은 씨 55번째 생일 케이크예요. 55번째. 하지만 처음이에요. 김치 아주머니 지은 씨 소원 빌어요. 반찬 아저씨 우리가 다 응원할게요. 과일 할머니 지은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더 따뜻해졌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28년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축하를 혈연도 아닌 오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다니 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후하고 촛불을 끄는 순간 제 28년간의 어둠도 함께 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찾아왔어요. 지은아, 집에 돌아가자. 왜요?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지금 와서요? 그리고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렇군요. 돌아오면 예전보다 잘해줄게. 약속해.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늦었다니? 저는 이제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도구로는 못 돌아가요. 사람이 되었다고? 네.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사람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요. 28년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제가 받은 첫 번째 생일 케이크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후, 제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어서였죠. 단골 손님, 사장님, 이 집 음식은 뭔가 달라요. 마음이 편해져요. 나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만들었어요. 단골 손님, 그 정성이 느껴져요. 마치 엄마 음식 같아요. 엄마 음식. 28년간 저는 엄마처럼 요리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제는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40대 여성 언니,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나 어떡해요? 40대 여성 시댁에서
25년째 참고 살고 있어요. 언니 이야기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나 용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생겨요. 그 여성에게 제가 했던 것들을 알려줬어요. 증거 수집부터 경제적 준비, 지지체계 구축까지. 1명, 2명. 점점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어요. 50대 여성 언니, 저는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나 늦은 거 없어요. 저는 55세에 시작했어요. 30대 여성 언니, 아이들 때문에 망설여져요. 나 아이들이 불행한 엄마를 원할까요? 아니면 행복한 엄마를 원할까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그래서 지은이네 희망센터를 만들었어요. 시장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순자 씨, 지은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요. 나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의 제가 된 거예요. 나 28년간 숨겨져 있던 진짜 저를 찾은 거죠. 1년 후, 제 2번째 생일.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도움을 준 여성들, 그들의 가족들까지. 케이크도 더 컸어요. 56개의 촛불이 환하게 빛났어요. 순자 씨, 지은 씨, 소원 빌어요. 이번에는 제 소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빌었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나서 40대 여성 언니 덕분에 저도 새로 시작했어요. 50대 여성 언니가 보여준 용기, 저도 배웠어요. 30대 여성 아이들이 이제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 28년간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그 고통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지은아, 어머니, 왜 오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처음 들어보는 사과의 말이었어요. 내가 떠나고 나서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어. 나 28년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어.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했어요.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용서하며 사는 게 더 행복했거든요. 마지막 장면. 현재 58세의 저.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매년 생일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줘요. 달력을 보면 이제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하트를 그려요. 사랑받는 날이니까요. 28년간 없었던 생일 케이크. 이제는 1년에 여러 개씩 받아요. 제 생일뿐만 아니라 제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는 날마다 케이크를 준비해 주거든요. 새벽 5시 30분.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일어나요. 형광등 대신 따뜻한 전구를 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요. 12인용 식탁은 없어요. 하지만 작은 원탁 하나면 충분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메시지. 저는 5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니까요. 28년간 제 생일 케이크는 없었지만 이제는 매일이 축복받는 날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인생극장의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